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에 이어서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왜 이렇게 노려보세요. 어디서 구라야? 왜요? 야구가 어딨어? 야구가 없잖아 지금. 지금 비시즌이라 야구가 없는데 야구가 없는 점심이라고 해야지. 야구 얘기 하잖아요. 야구 얘기. 그냥 점심. 그냥 점심? 야구도 없고 점심도 없어. 야구도 없고 점심도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오늘 이 월요일에 이어서 목요일에도 이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인사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일단은 아침에 나오실 때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졌잖아요. 그래? 엥? 모르셨어요? 바로 차 타서 오르셔서 그렇지. 몰라? 아직은 몰라. 못 느껴. 크게. 왜냐면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맞네요. 내려가니까 상희 너는 걸어오는구나. 네, 저 여기 10분 걸어오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지금 엄청 추워 지금?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영하 10도인데 여기 일산으로 특히 더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저는 오늘 이거님 그거 있잖아요. 그 롱패딩도 입고 그 귀돌이라나 요 귀에다 이거 하는 거 이거까지 하고 왔거든요. 이거까지 하니까 그래도 좀 따뜻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따뜻하게 옷차림 입고 가시면 군밤 모자 막 이런 것도 좀 쓰고 다니고 네. 바깥에 돌아다닐 때는 그런 거 확실하게 잘 이렇게 가리고 다녀야 돼. 그렇습니다. 네, 다들 또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롱기롱님 NC 뜬금없이 잘하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NC 다이노스 이제 아무래도 이 루친스키 선수 사실 4시즌 동안 이 외국인 에이스 역할을 했었던 루친스키 선수가 이제 오클랜드 메이저리그 이 팀과 1년에 300만 달러 보장 계약으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뭐 에릭 페디라고 워싱턴에서 굉장히 오래 뛰었었던 선발 투수를 데려오기는 했는데 좀 올 시즌에 이 NC 다이노스 전력 유출이 많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양의지 선수 나간 게 일단 가장 크고 또 노진혁 선수 이탈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NC가 그 한참 성적이 좋았을 때 그리고 우승을 할 당시에 그 멤버들이 하나하나씩 빠져 나가고 있고 그러게요. 또 뭐 불미스러운 일로 또 한 시즌을 굉장히 지난 시즌 어렵게 시즌을 보냈던 선수들 역시나 뭔가 그 문제가 있었던 선수들은 그 시즌에 해당 시즌에 보면은 네. 성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네네. 박씨, 이씨, 권씨, 뭐 기타 등등 네. 이분들은 다 박씨 2명이구나. 네, 박박입니다. 박박 이권이 네. 이런 애들 좀 안 좋잖아. 네. 그게 본인들의 물론 실수도 있고 100% 잘못한 거는 맞아. 100% 무조건 잘못했고 잘못한 거 맞고 또 이제 그거를 지켜본 그 팀 동료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망하겠구나. 못할 수도 있겠구나. 네. 어떤 이런 그 어떻게 해야 돼? 본보기가 좀 될 수 있는. 그러게요. 네. 점중이님이 근데 치즈님 머리카락 낙타가 핥았나요? 한쪽으로만 올라갔네요 하셨는데 샴푸가 떨어졌어. 무슨 샴푸가 떨어져요? 어디 1층에? 난 여기 샤워하잖아. 여기 1층에? 진짜요? 내가 저번에 쓰고 다 써가지고 버렸던 걸 네. 생각 못하고 샴푸가 샴푸 여기 저 일산 MBC 샴푸 좀 보내주세요. 탈모는 괜찮습니다. 머리숱이 잔뜩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이제 이발하셔야 되겠는데 나 이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또 샴푸도 마침 또 없어가지고 밑에 무슨 비누가 있는 줄 아니? 오이비누 있나? 오이비누. 진짜로? 오이비누. 저한테 오이 냄새가 나요. 오이 비누로 그냥 비누로 온 몸을 그냥 다 그냥 하고 왔지. 그렇습니다. 나비꽃빌님이 외인 역수출사에 많아지면 좋은 외인들이 올 수 있는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얘기하셨는데 이미 진짜 과거에 비해서는 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외국인 선수들의 이름값이라든지 이 퀄리티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푸이그 선수가 저는 한국 올 거라고는 예전에 다저스 시절에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 외국인 선수 뭐 영입 또 이렇게 합류 이런 것들을 상해 네가 좀 다 이거 좀 날려주고. 그래가지고 뭐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뭐 이정우 얘기하고 뒤에 이제 뭐 루친스키 얘기하니까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게 왜 없다고 그러세요, 위원님이 다 얘기해줘야지. 잘 모르니까 애들은 또 스타일이 또 내가 또 뭐 모르는 걸 또 아는 척하지는 않잖아. 그건 맞죠. 맞아. 그거는 물론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아니까 그런 것도 우리 또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좀 날려주고. 언제는 저한테 야구 해봤냐면서요. 그거는 근데 그게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축구는 보면은 선수 출신 해설위원보다 그냥
일반인? 그 비선출 전문가, 비선출 전문가. 그 이제 야구에서는 그 야구에서 많은 선수들은 아니 축구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걸 해? 우린 다 같은 생각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대표팀에서 진짜 그 압박감, 그 중압감 속에서 해봤어. 근데 해보질 않고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쵸. 근데 대부분 보면 야구는 선수 출신이 아닌 해설위원이 거의 없어요. 민웅기 해설위원 말고는 거의 없어. 다 야구를 해봤던 KBO 리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그 야구랑 축구의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아하, 그거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야구는 좀 그 뭐라 그래야 돼? 일반 비선출이 해설자로 들어오기에는 어려움이 좀 어려움이 있겠지. 있다, 맞아요. 있겠지.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방송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MLB는 좀 다르지. 그쵸? MLB는 네. MLB는 좀 다르지. 근데 MLB는 사실 MLB도 우리가 막 들었을 때 되게 많이 했었어. 맞아요. 근데 예전에 김선우 위원님이 메이저리그 이제 하실 때는 김선우 위원님도 이제 야구를 또 해보셨던 분이고 직접 또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보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메이저리그를 잘하는 선출이 하는 게 저도 뭐 가장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좀 풀이 해설 풀이 이제 KBO 리그에 비하면 좀 덜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안치홍 위원님의 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또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 뭘 그게 뭐 바로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해설위원 잘렸잖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이정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정우 선수가 며칠 전에 이 19일이었죠. 이제 키움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서 2023 시즌 그러니까 다음 시즌입니다. 다음 시즌 끝나고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이제 뭐 그동안 뭐 FA로 1년 더 있다가 나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뭐 무조건 빨리 나가는 게 좋잖아요.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포스팅으로 일찍 가는 게 선수 본인에겐 참 좋을 텐데 키움이 뭐 이정우 선수의 포스팅을 거부할 이유는 일단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아이 두 팔 벌려 환영이지. 맞습니다. 키움이 뭐 그동안 강정호 선수, 박병호, 김하성 선수 등 간판 스타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 메인에 이제 이정우 선수의 기사가 또 올라왔었던 걸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MLB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이 별명 바람의 손자 요것도 이제 그랜드선 오브 윈드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랜드선 오브 윈드 그러니까 바람의 손자 이걸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랜드가 뭐야? 산 아니야 마운틴이 산이지. 그랜드가 뭐냐? 그랜드선 손자. 그랜드 선이면은 그랜드가 뭐냐? 선은 태양이고.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의 또 컨택 능력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어떤 공으로 공이 날아오든 타격할 수 있는 타자다. 그러면서 예를 든 이 비교를 한 선수 블라디미르 게레로를 만약에 당신이 좋아한다면 이정우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블라디미르 게레로라는 선수가 정말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배드볼 히터, 컨택 능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타자였는데 그만큼 이제 현지에서도 이정우 선수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좀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야구인의 시선에서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두 번 다시 대한민국 KBO 리그 선수는 갈 수 없다 라는 생각. 이거는 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정우가 가지고 있는 그 레벨은 우리나라 어떤 선수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단순히 1년짜리의 그 스탯 뭐 예를 들어 뭐 타율, 최대 안타 이런 것들이 뭐 비슷한 근사치에 가는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단순히 1년 만에 그 시즌 성적을 놓고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뭐 타격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 타격 기술, 그렇죠. 야구를 대하는 뭐 자세 그리고 다른 리그에서도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뭐 확률 네.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은 이정우 선수가 진출을 하는 게 맞고 또 이정우 선수가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패를 한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결국은 KBO 리그는 메이저 리그에서도 그 누구도 보지 않을 것이다. 야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사실은 이 KBO 리그에서 바로 직행한 선수들 중에서 또 다소 성공 사례도 물론 있었지만 이 다소 좀 실패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 흐름으로 좀 볼 수밖에는 없었는데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KBO 리그에서 가장 현재 시점 잘 치고 있는 그런 타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심이 큽니다. 이 스카우팅 리포트 같은 거 현지에서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정우 선수에게 20, 80 스케일 80점이 만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50점을 줘요. 50점이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정도다. 이게 딱 50점이거든요. 80점? 80점이 만점입니다. 80점이 이제 MVP급. 그럼 진짜 높은 점수 받는 선수 누구 있어? 뭐 마이크 트라웃 같은 선수들 있죠. 마이크 트라웃 뭐 아니면 오타니는 그렇게 치면 무슨 80점이 뭐야? 더 줘야지. 뭐 그건 그렇겠죠. 그렇지?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뭐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가 이 50점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그 매츠와 계약했던 센가 코다이 선수 5년에 7,500만 달러거든요. 그 선수도 근데 50점이고 보스턴이랑 계약했었던 요시다 선수, 요시다 마스타카. 그 선수가 5년에 9천만 달러 받고 갔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45 플러스 점이에요. 45 플러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보다 평가가 다소 좀 낮은 거니까 지금 과연 뭐 이정우 선수가 얼마 정도 받고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을지도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소 아오키급은 해주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오키도 잘했어. 그냥 그 일본에 있을 때처럼 뭐 해마다 막 200안타씩 때려내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네네.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커리어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 KBO 리그에서 진출한 타자들 뭐 성공이 없네 얘기를 하셨는데 뭐 박병호 선수나 황재균 선수는 조금 아쉬웠지만 강정호 선수는 정말 좀 두 시즌 동안 이 활약을 좀 많이 해줬었고. 나는 개인적으로 박병호가 조금 더 있었으면은 나는 네. 아예 한국에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서 더 있었으면은 있었으면? 나는 충분히 경쟁력 있었다고 봐. 근데 병호만큼의 그 홈런 비거리나 네. 뭐 이런 거. 병호는 뭐 짧은 홈런이 없었어 내 기억에는. 맞아요. 메이저리그에서 전부 3층 막 여기다 갖다 때려 박으니까 나는 병호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황재균은 결혼 축하한다고 해줘라.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혼을 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WRC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스탯 중에서 뭐 리그 평균 대비해서 얼마나 잘 쳤는지 요걸 봤을 때 지금의 올 시즌의 이정우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직전에 박병호 그리고 강정호 선수와 비견해도 사실 뒤떨어지지 않는 성적이긴 하거든요. 이 그랬을 때 이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 위원님께서 그나마 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역시나 체력적인 거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뭐 힘들어. 아니 MLB처럼 그렇게 뭐 스테이크 주고 뭐 좋은 음식 막 요리사가 막 기다리고 하는 그런 데서 훈련하는데 뭐 무슨 체력이 뭐가 문제냐 했더니 진짜 힘들대. 이제 아침에 당일날 막 뭐 비행기 이동. 네. 거의 뭐 비행기도 보면은 저기 끝에서 끝이면은 저 어디냐 뉴욕이면 동부잖아. 그쵸. 동부에서 거기서 시애틀까지 딱 넘어. 뭐 그럼 몇 시간 걸린대? 한 4시간, 5시간? 아니다. 거의 뭐 필리핀이야. 그러니까요. 완전히 뭐 그 정도씩 막 가면서 야 그런 게 진짜 힘든가 봐. 그리고 우리는 일단은 저 베테랑들이나 이제 연차가 된 선수들은 한국에서는 뭐 편하잖아. 이동할 때도 뭐 옆에 뭐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고 뭐 네. 후배들도 있고 막 재밌게 이동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거기는 뭐야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멀뚱멀뚱. 진짜 영어 못하면은 저거 할 것 같은데 엄청 외로울 것 같은데요. 지금 세라피모님께서도 이동거리부터 고정적인 휴식일 없는 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이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제 월요일에 고정적으로 쉬다 보니까 선수들도 컨디션 관리하기가 그래도 조금은 다소 좀 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메이저리그는 맨날 경기하잖아요. 그리고 휴식일이라 해봤자 어차피 이동일인 경우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쉽지는 않다. 장타 능력이 부족하죠. 장타는 아무래도 좀 덜하죠. 근데 장타까지 만약에 한 30개, 40개씩 때려낸다면은 네. 그러면은 못 보내겠지. 오히려 못 보내게. 그런 선수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네. 있다 오타니. 그쵸. 오타니 선수는 또 논외로 치고. 걔는 아니야. 걔는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네. 재밌어.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이 150km 이상 페스티벌에 약점이 있다라는 평가를 좀 불식시켜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93마일 그게 딱 이제 한 150km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 되는 공에 2할 때 초반 타율이더라고요. 2할 1푼 1이었나? 네네네. 그래서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사실은 박병호 선수가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었던 이유가 빠른 볼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시간이 답일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많이 없잖아. KBO 리그에 150km를 상대할 만한 투수들도 많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적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는 못 치는 게 아니라 적응이 안 돼서 눈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익히고 타석에서 자꾸 적응하다 보면
충분히 그거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멘탈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단이 이정우 선수를 영입을 했을 때 입단과 동시에 바로 계약 첫 해부터 엄청난 퍼포먼스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주면서 그리고 계약 기간을 좀 늘리기도 하고 네네. 이러면서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줘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래야 이정우 선수도 플랜 자체를 올해가 아닌 계약 당일 해가 아닌 네네. 그 다음 해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아하. 계획을 그렇게 좀 잡고서 해야지. 이게 시작부터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만 압박에 시달리면 그렇죠. 이게 오히려 더 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빠른 공들을 여러 번 상대하다 보면은 그거에 맞게끔 또 적응을 합니다. 길게 봐야 된다. 근데 여기는 히터 틀었냐? 왜 이렇게 덥냐? 지금 꺼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네, 안 켜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이거 벗으면 안 되냐 이거? 아니 벗어도 돼요. 벗으세요. 이거 안에 긴팔인데.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어우 야 이거 왜 이렇게 더워하시지? 추운데 지금 바깥에? 나는 완전 열정남이네. 무지하게 많아. 진짜로. 어우 진짜 너무 더워. 이제는 탈의 방송, 본격 탈의 방송. 다 젖었어 지금 영화인데. 아니 왜 이렇게 더워하세요? 신기하네. 이거 좀 약간 아니 뭐야 내복 같이 생겼어. 내복이야 유니클로. 내복 입고 방송하시면 어떡해요? 야. 가릴 거 다 가렸잖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별일이네 별일이야. 너무 방송 중탈이 너무 진짜 하다하다. 너무 더워. 이거 이따가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얇은 거 소재 좋은 거 이거 좀 보내주세요. 이거 좋아요. 이트텍이잖아요. 이거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덥네. 나는 왜 이렇게 저는 속에 긴팔이시라길래 긴팔이니까 뭐 입으셨나 했더니 이게 시트텍이었네. 치디 위원님 법방씨도 세라피모님도 네. 얘기하셨고 오랜만에 가지가지 하네. 한철 씨도 오랜만에 또 일본 느낌 나시는 유니클로 또 네 하셨습니다. 네. 야 이거 맞다. 유니클로 입으면 안 되는 건데 원래. 또 그래도 또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예전에 사놨던 거 뭐 어떻게 입던 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걸 겨울에 입으려고 이게 진짜 좋긴 좋아. 9,900원에. 그치 맞습니다. 역대급인데. 진짜 웃겨.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려면 배트 스피드가 진짜 빨라야 할 것 같다. 삼성사랑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진출 첫해 뭐 물론 올 시즌에도 다소 뭐 성적이 아쉽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첫 해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김하성 선수 또 그리고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또 진출을 하는 만큼 또 메이저리그의 이 공을 적응하면서 부딪혀 보면서 또 이제 앞으로 또 발전하는 것을 좀 기대가 해보겠습니다. 네네. 내년에 좀 얼마나 좀 그 좋은 또 그 성적을 만들어낼지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왜냐면 네. 막 이제 언론에서 이제 내년만 마치면 이제 간다 뭐 이게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또 그런 것도 또 주위에서 얼마나 또 많은 또 얘기가 또 귀에 들어오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3월에 열리는 WBC에서 어쨌든 국제 대회 혹은 이제 해외 선수들을 상대로도 이정우 선수가 얼만큼 활약을 할 수 있는지 사실 김현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에도 그동안 이제 국제 대회 뭐 WBC라든지 아니면 베이징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여줬었던 모습이 어느 정도 좀 평가에 플러스가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도 WBC의 활약이 좀 중요할 거는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거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그 관계자들이 이정우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고 또 지켜보고 또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WBC는 물론 이정우 선수한테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팀적으로도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부디 저는 이정우 선수도 잘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이 정말로 또다시 또 쪽팔리게 또 1차전에서 떨어져가지고 1라운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또 광탈. 내가 옛날 얘기 그때 했었지. 나 일본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기다리고 못하고. 있었는데 시작도 못했는데. 근데 저기 해가지고 저기 어디냐 홍보팀 네. KB 홍보팀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야 어떡하냐 그랬더니 막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어떡하냐? 나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넘어오실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여기 다 결제는 다 됐냐 그러면은 네. 그 항공권도 그때 보내드렸고 그 호텔도 아직 6일인가 더 남아 있는데 그거 결제 다 끝난 건데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이따 간다. 그래가지고 돈 아깝잖아. 이따 갈게. 알았어.
수고했어. 하고서 또 거기서 나 혼자가 아니야. 그때 기록원도 있었고, 네. 걔도 다음 날 아침에 나한테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일단 저 위험한데 다니지 말고 네. 알아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서 무슨 뭐 중국 게임도 보고 티켓이 있으니까. 티켓이 나오면 그리고 또 자국 경기가 아니면은 도쿄동 5만 명 들어가거든. 진짜 한 10명 있어. 아 어떡하면 좋아. 한 10명 있어 진짜. 대관에서 보셨네요. 와, 뭐 보질 않으니까. 그쵸. 거기서 그렇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어로즈님 역시 키움이 야수는 잘 키운다고 메이저리그에 키움이 보낸 선수만 벌써 몇 명이야. 키움의 시스템 칭찬도 좀 해달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키움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구단이에요. 진짜로. 네, 정말로 없는 살림 속에서 이게 욕할 게 아니라니까. 네네. 키움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 10,000원밖에 없어. 그럼 네. 10,000원에 맞게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잘 찾아서 먹어야 된다고. 잘 찾아서. 그리고 그걸 이제 키움이 그런 걸 이제 잘하는 거야. 그런 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그거를 좀 유연하게, 네. 용이하게 이렇게 잘 사용하면서 선수들 잘 키워내고 성적도 좋고 뭐 그러면 이제 나머지 9개 구단이 입장이 좀 곤란해질 수는 있겠지. 니들도 줄여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돈 많이 이렇게 쓰는데 왜 저만큼 성적 못 내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가 좀 함구할게. 알겠습니다. 이정우가 인터뷰 때 그랬죠. 프리미어 1리 때 철저하게 당했었던 거 도쿄올림픽 하기 전에 투구 영상도 보면서 공략을 준비했다라는 것처럼 한 번 당하면 갚아주는 승부욕이 또 강한 스타일이다. 이정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이정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 뭐 메이저리그 진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 또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티가 없는 또 대부분의 팬분들께서 응원하시는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빨리 메이저리그로 가야 2024 시즌부터는 정우랑 이제 상대 안 하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정우 선수가 꼭 메이저리그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둬주기를 바라면서 또 저희가 다음번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내복 티는 안 난다 이렇게 보니까. 그쵸. 근데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게 티가 좀 나긴 하는데 카메라로 보면 좀 안 나네요. 괜찮네요. 괜찮지. 네. 뭐 종종 입고 해도 되겠다. 이거 종종. 아니 왜냐면 여기가 더워. 네. 엄청 더워 여기는. 그런가? 저는 괜찮은데. 저는 이거 지금 저도 안에 저거 입었고 내복 입었고 이것도 기모 티셔츠거든요. 야, 넌 좀 잘 챙겨 먹어 좀. 이렇게 입어도 저는 지금 괜찮은데 이 온도가. 그래? 이게 열정남이시네. 나는 더워. 지금도 더워. 이게 오이 비누로. 그래요. 이 최근호님이 국내 프로스포츠 광팬 순위 야구팀이 6위까지 아직은 전부 싹쓸이 했더만요. 야구가 여전히 국내에서는 아직은 넘사벽 인기를 확인한 그런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1위부터 6위까지 그러니까 뭐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중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야구가 참 독보적인 인기를 그래도 자랑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야구는 특히나 그 색깔이 굉장히 강하죠. 연고 지역. 기아. 그렇죠. 광주. 특히 맞아요. 그치? 네. 롯데, 부산. 그렇지. 그리고 삼성, 대구. 경상도 쪽. 이런 게 있잖아. 쓱하면 인천, 두산, LG, 서울. 뭐 키움도 서울. 네. 대전, 충청도. 대전, 하나. 무조건이지. 이게 다 있거든.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 야구는 시들어가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100%야. 근데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앞으로 새롭게 야구 팬이 돼야 될 어린 친구들 이런 그 고객들이 네. 다른 스포츠나 다른 취미 생활로 갈아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야구를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 이제 평생 야구를 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고 나서 야구에 입문하게 되는 사람들은 좀 엄청 적은 것 같더라고요. 뒤에 배경 휙 날아갔네. 하여튼 그래서 이 어린 팬들을 유치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입이 과연 얼만큼 되고 있는지 이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넌 어떻게 하다가 야구를 좋아하게 된 거야? 저 이제 이승엽 선수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 2002년 어떻게 보게 된 거야? 이승엽이라는 선수를. 그 예전에는 야구를 라디오에서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치. 라디오 중계로 이제 라디오 중계 내가 또 오래 하셨었잖아요. 나는 오래 했어. 라디오 저길 내가 거의 독점을 했지. 네네. 저기 어디야 청주 네. KBS. 그래가지고 이
이 아버지 차 타고 이제 가다가 라디오에서 그때 이제 심정수 선수랑 이승엽 선수랑 홈런 레이스 할 때였거든요. 홈런 막 몇 개 치냐, 최다 홈런 경쟁 막 이거 할 때여가지고 이 선수는 누굴까 그랬는데 그때 얘도 이승엽 선수를 또 국민 타자라길래 또 응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야구를 보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철이 너는 어떻게 봤냐? 야구를 SSG. 처음에?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치 거의 부모님들 그래, 아버님 맞아요. 손에 이끌려서 야구장 가서 음. 그때 동시에 야구랑 욕을 같이 배우거든. 아 맞아요. 거기서도 저 개새끼 야이 개새끼야 그런 얘기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삐 처리해주고 네. 다 우리 저 팬들 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대충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까? 아버님들이 네. 거기서 이거 던지고 캔 던지고 그래요. 나도 어릴 때 잠실에서 우리 아빠가 던지더라고. 어제 술 처먹 이 새끼들 술 처먹었지. 아버지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야구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게 룰인 줄 알았지. 아니잖아. 룰 그렇게 해서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게 진짜 되기는 웃기네. 했는데 네. 연미진 님도 야구는 부모 따라 가게 되는 거죠. 3040 세대를 먼저 끌어들여 아이들도 손잡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야구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빠 손잡고 가면서 야구팬 됐어요. 야구보다 그물 타는 아저씨들 보면서 야구의 재미를 아셨다고. 그렇지. 다 그렇게 해서 그런가 봐.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최근에 그나마 야구 인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 팬들이 늘어나면서 그나마 나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렇죠. 봐. 이 구장에 또 많이 찾아주시고. 그렇지. 네. 그러려면은 더 많은 그 여성분들한테 야구를 알리고 자꾸 야구장으로 이제 올 수 오실 수 있게끔 있도록. 이런 네. 마케팅을 KBO가 물론 지금도 하지만 그거는 구단도 그렇고 좀 발벗고 나서야 돼. 그러네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한국 여자 야구가 어느 정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네. 최근에 이제 양상문 위원님이 그 한국 여자 야구 감독 되셨더라고요. 감독 네. 될 정도로 여자 야구에도 좀 더 많은 그 관심을 또 가져주고 좀 그래야 되거든. 그러네요. 좋네요. 나한테 처음으로 사인해준 롯데 선수 때문에 이런 굴레가 아이디가 또 사직서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이 팬서비스 예전에서도 그 썰 기억나거든요. 예전에 그 누구냐 정민철 위원님, 정민철 위원님이 팬 서비스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민철 위원님 때문에 하나팬 됐다고 자기 책임지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또 팬 서비스도 참 어린 팬들에게는 참 잊지 못할 평생에 또 기억이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저희가 또 슬슬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주제가 더 재밌지 않니? 근데 이런 그래도 얘기가?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가? 네, 준비한 또 대본 또 소화내야 되니까. 자 NC 다이노스 4시즌 동안 NC 다이노스 에이스로 활약했었던 드류 루친스키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 1+1 $800만 달러의 입단을 합의를 했는데요. 뭐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제 공식 발표되겠습니다. 이 연봉 2023년 연봉 $300만 달러를 보장받고 만약에 오클랜드가 재계약하기로 그러니까 팀옵션이죠. 팀옵션을 실행하면 2024년에 또 $5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계약 조건인데요. 참고로 올해 루친스키 선수는 NC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2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어쨌든 보장 계약으로만 또 $1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또 메이저리그 진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동안 KBO 리그에서 통산 성적 121경기 53승 36패 평균 자책점도 3.06 이 기간 동안 승수 다승 2위고요. 그리고 평균 자책점 3위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도 46번을 기록하면서 1위였습니다. 그만큼 이닝도 많이 소화해주고 또 이제 이 평균 자책점도 낮았던 만큼 또 실점도 적게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NC 다이노스는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양의지 선수도 잃고 또 이제 루친스키 선수 에이스도 잃는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KBO 리그에서 이 루친스키라는 선수 어떤 선수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손꼽힐 만한 기량의 선발 투수? 그거는 충분히 메이저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네. 그런 투수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뺏기겠다 싶은 생각. 그거는 NC가 영입에 소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야. 선수가 원래 기존에 뛰고 있던 최고 무대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KBO 리그를 이제 뛰다가 그 최고에서 다시 한번 오퍼가 온다라고 하면 뭐 물론 금액도 금액이지만 안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네. 당연하지. 그래서 나는 루친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분명히 돌아갈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예상은 했었고 또 그런 얘기들이 시즌 때 계속해서 들려왔었고 그렇죠, 많이 또 들려왔었고 그러니까 역시나 아닌땡 굴뚝에 연기는 안 납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계약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2년 총액으로 보면 800만 불이면은 뭐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메이저에서 2년에 800만 불이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그렇게 부담이 되는 네네. 그런 또 금액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오클랜드가 빅마켓은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그 금액으로 잘 잡은 것 같아. 잘 잡은 것 같아. 그래서 뭐 린드블럼도 돌아갔고 또 KBO에서 다시 이제 뭐 메리 켈리 같은 경우는 대성공이고. 그렇죠. 플렉센 선수도 또 그렇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선수들이 KBO 리그를 거쳐서 성공을 하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KBO에 어떤 선수 영입할 만한 선수가 누가 있냐? 일단은 저렴하게 영입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루친스키를 또 영입하는데 이유가 뭐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그러게요, 맞습니다. 메릴 켈리와 플렉센 이어서 루친스키까지 성공하면 KBO 리그 역수출 모델이 이제 또 늘어나게 될 것 같다. 삼성사랑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외국인 선수도 단연 계약 허가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기량 좋은 선수들 유출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아직도님께서 이런 의견 말씀해주셨어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걔네들 단연 계약이 아니라 지금 MBC랑 여기랑 지금 나랑 단연 계약 지금 얘기가 지금 우리는 매년 단연 계약이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도 지금 빨리 지금 단연 빨리 묶어야 될 거 아니야. 위원님도 FA 선언, 옵트아웃 선언. 6개월 플러스 6개월로 이렇게 뭐 하든지 우리는 6 플러스 6. 우리는 연자로 말고 개월자로 가면 되잖아. 6 플러스 6으로. 3 플러스 3개월 플러스 3개월 해가지고 3개월 하는 거 보고 연장. 그러니까 계절 따라서 3개월씩 나눠가지고 어이없네. 사계절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아직도님이 저렇게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자꾸 3,000% 빠지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거 단연 계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외국인 위원님도 선수들?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물론 단연 계약 외국인 선수들 원하는 선수들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그게 항상 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 보면은 이 선수가 과연 롱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일 큰 게 의심인 것 같아. 아하. 만약에 1년 1년짜리를 해야 옵션이라든지 연봉을 높게 책정을 해서 이 선수가 잘했을 때 그거를 챙겨갈 수 있게끔 해주는 동기부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일단은 기량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5년짜리 해줬어. 그러면 5년 동안 보장된 금액 약속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과연 얘가 1년짜리 계약을 했을 때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열심히 할까? 열심히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이제 구단 입장에서 하게 그게 된다는 제일 거죠. 큰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의심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 그래. 나도 그러고 나도 똑같아. 왜 의심을 좀 하세요? 좀 믿으세요. 좀 구체적으로 의심 많이 가잖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정수빈님이 처음 글라비기는데 안희원님 졸잼 직설 아주 좋아하신다고 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백두산 장원님입니다. 안치홍 의원님, 안치용 의원님이십니다. 화이팅이고 항상 건강하세요. 갑자기 롯데에는 안치홍 선수가 또 응원을 받았네요. 우리 방송은 이게 매력이야. 딴 놈을 갖다 앉혔어. 그렇습니다. 네. 하긴 그래 미란다 선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부상당해서 또 2년 망하는 경우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루친스키 선수도 4년 동안 정말 잘 해주고 좋은 조건으로 또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단연 계약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 FA 선수들 단연 계약처럼 뭐 6년, 8년 이게 이런 단연 계약은 필요 없어. 그냥 한 3년 정도만 하면 뭐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장기 계약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리그에서 투수들 중에 진짜 원하는 선수 뭐 뷰캐넌 같은 그렇죠. 선수는 본인이 원하잖아. 단연 그런 선수는 계약을 한 3년 정도 딱 해주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옵션을 또 넣든지 3 플러스 2 해서 3년 동안에 뭐 조건을 충족하면 자연적으로 연장이 된다. 딱딱 되고 딱 그런 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이창규가 잘 들어야 돼. 왜요 또? 다 얘기해주고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옵터 선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NC 다이노스의 전력 공백도 정말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양의지 선수도 없고 뭐 이제 일선발도 없고 뭐 새로운 선수가 오기는 오겠습니다만 노진혁 선수도 나가고 뭐 이 전력 유출이 너무 심해서 다음 시즌 대체 어떻게 팀을 운영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강인근 감독 골치 아프게 생겼어. 그러게. 첫 시즌인데. 근데 또 몰라. 해봐야 돼. 지금 NC 유격수 때문에 고민하는데 김주원 있잖아. 네.
두 자릿수 홈런 때려내고 어마어마해. 그런 선수들 나온다니까. 삼성도 고민 많았는데 갑자기 김현준 뭐 이런 선수. 아 그렇죠. 20살 이런 탁 튀어나오잖아. 유망주들 네. 튀어나온다니까. 또 NC도 분명히 또 좋은 선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기이자 곧 기회가 될 수 있고 하긴. 선수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나도 이제 1군에서 딱 뛸 수 있어. 나한테도 기회가 올 거야. 근데 그 전에 뭐 노진혁도 있겠다. 양의지글도 있겠다. 이렇게 딱 하고 아니야, 있으면 버티고 포수 있으면 유망주들은 무슨 야구할 맛이나. 양의지가 거기 버티고 있는 거야. 아무리 잘해봤자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그 NC의 유망주 포수에서 양의지가 요번에도 또 뭐 4+6년 뭐 계약. 6년기야 그쵸.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 두산 포수들은 어떻게 해요? 6년 동안 뭐 하겠나. 나 같으면은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없지. 어쩔 뭐 수 프로의 없는데 세계인데.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그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네네. 그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런 시절이 있었고 백업 시절이 있었고 뭐 이렇게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다가 지금의 그런 선수로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자리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창규 이걸 잘 들어요. 지금 거의 우리가 이게 정말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게 앉아서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걸 진짜 힘들게 이걸 여기까지 옳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팬들? 옳소. 네, 진짜로. 어이없네.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진짜 삼천포로 뭐 자주자주 나갔다 오시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런 생각으로 롯데가 강민호 안 잡았다고 5년 동안 고생하고 결국은 FA 영입했다고 이게 유망주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정말 싹수가 보이는 선수가 있어서 안 잡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선수를 과연 대체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계획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NC 다이노스는 이 전력 유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 시즌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뎁스라는 게 해당 팜이 또 약한 지역이라서 이 NC 다이노스도 항상 또 이제 1차 지명 이런 얘기할 때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또 그동안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 에휴, 그러게요. 어쨌든 우리 치드래곤 위원님 대한민국 야구사의 유일한 기록 보유자신데 맞죠? 아마 퓨처스 프로 1군 모두에서 사이클링 히트 기록 보유자 오직 안 의원님뿐 아닌가요? 이런 질문 이거 맞아요? 이창규는 몰라줘 이걸. 이걸 알아봤죠 뭐해?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건 뭐 그런데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그 동안에 보면은 그 뭐 기자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다양한 그 게스트분들이 나와 주셨잖아. 네네. 또 자리를 또 빛내 주셨고 난 색깔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 그렇죠. 네가 해봐도. 네. 난 이게 맞는 이런 거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괜찮지 않아요? 제가 나올 때는 약간 이렇게 좀 스타일이 좀 다른 거지. 네. 좀 그러니까 뭐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요. 좋아요. 네. 이 보니까 위에 한어이봉님이 두 분 오늘 너무 재밌어서 커피 마시다 웃겨서 뿌으셨다고 뜨거워 죽겠네 하셨는데 안 다치셨기를 또 바라면서 또 얘기를 해드립니다. NC는 프론트의 행보가 좀 이상하고 더가웃 분위기가 나쁘다. 하나랑 또 어둠의 코시를 쫄깃하게 할 듯. 역수아님 아예 진짜 최하위권 팀으로 이제 분류하시는 분들도 벌써부터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제 이제 뭐 우연치 않게 어떤 자리가 돼서 이제 뭐 SSG 김태훈 투수 네. 그리고 하나의 노수강 선수 뭐 이런 선수로 이제 식사를 어제 했어요. 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지금 이 비슷한 그 얘기야. 내가 그랬지 수강이한테 너희도 참 해마다 힘들지 맨날 야구 맨날 채워 있으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우승 이후로 계속 매년 뭐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 사고도 있고 해마다 야구를 못 하니까 내가 이제 그걸 이제 뭐 팩트 폭격을 한 거지. 네네. 수강이한테 너도 좀 잘 좀 하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더가웃 분위기는 좋게 가져가야 되는 게 자기가 생각을 해도 맞대요. 네. 얘도 10년 이상을 야구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런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 무슨 눈치? 지금 니들이 웃을 때냐. 성적이 안 좋을 때. 옥수수 다 뽑아버린다 뭐 이런 것들. 그래. 그 주눅든 경직된 분위기에서 야구를 하면 또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안 될 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랬지. 그럼 니들 야구를 잘해서 웃으면 되지 않냐. 딱 너 같은 딱 이거였어. 이렇게 했어.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저께 그래서 양꼬치 먹으면서. 네. 또 그런 얘기를 또 나누셨구나. 그런 얘기. 내가 이제 시즌 때 이제 그 선수들하고
잘하는 선수를 난 잘 안 만나. 걔네들은 알아서 주위에서 많이 불러줘. 그러게요. 좀 약간 부진했거나 못했던 선수들은 누가 불러주냐? 그쵸. 위원님도 불러줘요. 안치홍이 불러준다. 네. 이거를 원래 사실은 안치홍이 간다. 브런치에서 좀 녹여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왜 없어. 안 해? 진짜로. 근데 SC선님 하나나 NC나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대부분이라서 외국인 선수 활약에 따라서 성적이 또 갈리게 될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NC 다이노스 이 루친스키 선수까지도 이제 이적을 하면서 에릭 페디 이 선수는 그래도 또 메이저리그에서 꽤나 선발 경험이 오래 있었던 많이 있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과연 루친스키 선수의 역할을 또 대신해 줄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누구요? 미진염님? 네네. 김태현 선수, 연미진님, 김태현 선수 내년 반등 가능할까요? 지금 체중이 한 6kg 정도 빠졌더라고. 오, 살 많이 뺐군요. 그러니까 이제 연봉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쵸. 많이 내려갔고 입지도 이제 점점 좁아지고 그래서 이제 또 얼마 전에 아이도 태어났어요. 아하. 그러니까 애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해야 될 때네요. 김택형 선수도 이제 내년 군대를 가고 어떠한 그 자리가 이제 하나 또 생기게 됐으니까 네.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몸 만들게 하고 있고 훈련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 아, 그렇습니다. 얘기. 그리고 김태훈 선수도 정말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필승조 역할을 그렇지. 잘해줬던 선수인데 다시 한번 또 절치부심하는 그런 오프 시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뭐 이렇게 NC 다이노스 또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아, 이거 루카스 치스님, 도기자님, 자이언츠 이거 샌프란시스코 얘기하시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내년에 어떨 것 같나요? 이런 얘기하셨는데 아, 망했죠. 위원님 그거 아세요? 그 진짜 엄청난 대형 계약을 맺었어요. 이 카를로스 코레아라는 선수랑. 알지. 13년에 3억 5천만 달러에 계약했거든요. 그랬는데 메디컬 테스트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계약 파토나고 다른 팀 뉴욕 매츠랑 바로 12년에 3억 1,500만 달러 계약했습니다. 뉴욕 매치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그랬죠. 아니 그게 아니고 메디컬 테스트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네. 13년 3억 5천만 달러라는 그 금액이 측정이 된 거는 이 선수가 건강하게 13년 동안 활약해 줄 것을 가정했을 예상하고 때, 그쵸. 그 금액이 측정이 된 건데 네. 몸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몸값 조금 낮춰가지고 어쨌든 계약을 따낸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럼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뭐 이게 흠집 잡기라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계약하고 자이언츠랑 이제 계약하고 이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질질질질 끄니까 이제 저 팀이랑 또 계약을 해버리는 뭐 그런 케이스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 뭐 닥쳤던 개 뭐 지붕만 바라보는 그런 이제 모양이 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창규도 이제 곧 이제 얘기하겠지 나한테. 뭐라고요? 13년에 13년에 13년 나는 3,500만 원. 메디컬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될 거야. 위원님 건강하시잖아요. 과체중이라. 가체중이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도 이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또 40분 넘게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지금 또 이제 오늘부터 한파가 또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뭐 지금 현재 영하 6도고 이게 뭐 요번 주 내내 뭐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엄청 춥대요. 여러분들께서도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또 날씨 추우니까 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 또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